네, 오늘 방송은 인터넷 3인방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송을 갖고요. 유튜브하고 와우넷에서 동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좀 볼게요. 네이버의 실적 전망치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주가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실적에 대한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AI 쪽이고요. 이건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죠. AI를 활용해서 자체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익화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쪽이랑 그리고 이제 쇼핑 쪽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신규 광고를 또 도입한다라고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의 검색어, 뭐 여러 가지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그 검색과 연관된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노출을 시킨다. 가령 최근에 제가 마이크를 검색을 했더니 마이크를 검색했더니 갑자기 마이크가 막 노출이 막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또 제가 또 인제 원하는 거 모델 몇 개를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 가지고 자꾸 인제 소비를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예전에 나와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고도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거는 우리가 인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쪽은 뭐 다른 광고 회사에서도 이미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놀라울 건 없고 그다음부터 변수가 여기입니다. 인제 기업형입니다 이게. 이 자체 개발한 게 인제 하이퍼클로바 X라고 있습니다. 요게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게 기업에다가 인제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게 구독형이에요. 그러면 인제 구독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좀 저렴하게 접근하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각 산업별로 좀 특화를 시키려고 세그멘트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모델 출시로 특정 산업에서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모델 라인업을 지금 하고 있다. 더구나 얘네들이 또 클라우드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를 쓰게 된다면은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봇,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좀 깊숙이 관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한 기업 기관 이쪽은 한2 0 0 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한 6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클라우드까지 합하게 되면은 한 조 단위가 넘어가고 지금 있는 지금 상황인데 요 부분이 안정적으로 인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쪼끔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 GPU를 얘들이 직접 돈 주고 사 와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원래 인터넷 IT 서비스는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100 명이 됐든 1000 명이 됐든 10,000 명이 되게끔 그냥 쓸 수 있는 비용이 나가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IT 서비스의 최고의 매력이죠.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뭐냐면은 매출이 증가해도 비용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구조. 이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GPU를 직접 사야 된다라는 부분, 해파를 넓혀야 된다는 부분이 고게 쪼끔 아쉬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게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하고 인제 경쟁 모델이거든요 사실상. 그쪽 시장은 머니 게임이잖아요. 물론 걔네들은 인제 범용 쪽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우리나라 각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아마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크게 봤을 때는 그쪽이랑 경쟁 모델이라는 것이, 아니 어떻게 구글하고 경쟁하면 이게 머니 게임에서 이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약간 걸려요. 그게 걸리는데 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충분히 하겠죠. 애들도 그 분명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제 변수, 인제 실적 변수가 인제 더 큰 게 인제 이 두나무 업비트하고 인제 합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인제 올해 6월 달에 인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주식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나라 당국에서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이게 자회사가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두나무가 인제 네이버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네이버 일단 영업이익이 20% 정도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그냥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직접 발행하는 거거든요. 즉 소비자나 기업들이 네이버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네이버는 그 돈을 뭐 예금에다가 적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채권을 삽니다.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채권이 장기 채권이 있잖아요. 장기 채권 말고 단기 채권을 사야 돼요.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이자가 지금 4%가 좀 안 돼요. 3.8%?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가 한 2.8% 정도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없었던 수익 모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기업이 됐던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됐던 그분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팔아 가지고 얻은 돈으로 수익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 수익 갖고 뭐 하냐. 그 네이버가 그거 가지고 뭐 그걸 수익 모델로 그냥 이자 놀이하고 채권 수익률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아마 쇼핑몰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이용하게 되면은 뭐 몇 프로 정도 인제 수수료를 내요. 근데 그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안 내거나 아니면 쪼끔 내거나. 이런 부분이 좀 되고요. 혹은 그거를 그 수수료를 그 두 개, 인제 가맹점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있잖아요. 어차피 얘들 같은 건 쇼핑몰은 그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소비자한테 그 돈 내용에 대한 적립금을 좀 더 쌓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둘 다 하거나. 만약에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는 것을 제로로 해 버린다. 얘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이용 수수료가 1.5% 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들을 영원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어우, 네이버 쇼핑에 있는 가맹점은 네이버 쇼핑에 엄청난 충성도를 보이겠죠. 다른 데로 안 가겠죠. 네이버에서 거래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빵원이다? 그러면 가맹점주가 얻는 게 많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쿠팡이 아닌 네이버하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자한테 적립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쿠팡이 가격이 좀 싸긴 싸잖아요. 근데 네이버 쪽에서 받는 이게 적립금 쌓인 거 보면은 이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큰 쇼핑몰 쪽에서, 네이버 플러스요. 쇼핑몰 쪽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좀 갖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이고, 일반 소비자들,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소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각종 페이나 아니면은 그냥 은행 앱을 가지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쓸데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복잡하게 그걸 누가 사용하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인제 유인해야 돼요. 네이버가 해야 될 일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해외 거래를 할 때, 해외
뭐 수출입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수수료 은행 수수료가 굉장히 좀 낮고 빨리 결제가 되고 환율 리스크가 좀 덜어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한테는 좋아요.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은 해외 지사 그쪽이랑 거래할 땐 굉장히 좋죠. 본사가 서울에 있고 뭐 지사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 그 미국에다가 본사가 무슨 거기 공장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러면은 거기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보내는 쪽, 받는 쪽 또 삼자 뭐 은행 거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를 또 엄청 많이 내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내죠. 연간 뭐 수천억 원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되니까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누구랑 뭐 거래를 그렇게 빈번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네이버 쪽에선 그게 인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반 소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하는 거. 그러려면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한테 수수료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예. 초기에는 좀 마케팅을 좀 많이 해야겠죠. 아마 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큰 게 그 쿠팡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변수가 굉장히 크죠. 지금 정부가 쿠팡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도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뭐 보름이 됐든 30 일이 됐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쿠팡한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돈 한번 2026 년도 실적 한번 따먹고 말지. 진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로켓 배송. 쿠팡의 택배 면허 있잖아요. 이거 면허 준 것도 겨우 얻었어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 그 뭐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젠 택배 회사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얘네가 왜 택배 면허를 취득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데 뭐 로켓 배송에 한해서 자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유권 해석을 좀 어떻게 좀 달리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지금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택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뭔가 결함이라든지 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예 면허를 박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쿠팡한테는 엄청난 치명상이에요. 왜냐면은 쿠팡의 사업 모델은 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네이버처럼 물건을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얘네들이 직접 사요. 사입한다라고 그러죠. 물류창고에다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쌓아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입을 한다.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대량 매입이 되니까 싸게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총알 배송으로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것이 강력한 모델이고 이건 네이버가 못 이겨요. 본질적으로 네이버는 광고 기반입니다. 노출해 줘 가지고 팔리면은 거기에 따라 수수료 같은 건 결제 수수료 떼어먹는 어떤 그런 건데 완전 이게 사업 모델이 다르잖아요. 근데 쿠팡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택배예요. 택배. 택배를 만약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면은 뭐예요? 그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거. 그렇잖아요. 물건 대량으로 매입해 가지고 3일 뒤에 막 보낸다?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편리하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새벽 배송이 없는 쿠팡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쿠팡이 제일 두려운 그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생활 깊숙이 침투한 그거잖아요. 생수 팔고 햇반 팔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선식품 팔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강점인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반사이익은 네이버한테 엄청나게 크게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지금 새벽 배송 신선식품에 대해서 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아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는 꼴 보니까. 그래서 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척 해 가지고 친근하게 우리나라에 접근해 가지고 알고 보니까 미국 놈들 로비해 가지고 좀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서 좀 좀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으셨을 텐데 네 그 안 좋은 일이 네 올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그동안 이제 꾸준한 이제 매출 성장을 좀 이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장 속에서 앞으로 성장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던 거는 이때 인제 AI 신규로 인제 진출한다 그래 가지고 이때 IT 인력들을 대량으로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때 인제 인건비 고정비가 증가하니까 인제 수익성이 쪼끔 떨어졌는데 결국 그 인력 가지고 지금 이제 신규 차세대 신규 사업 모델로 일단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성장 매출 성장을 통한 이익 성장도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가 역대 최대 실적이 좀 나왔고 그 실적을 재작년 2025 년도 그 실적을 경신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도 네. 이러면 참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죠. 계절적 특수성 없이 그냥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들이 나가는 게 인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인제 인건비라는 고정비 베이스잖아요. 다른 변동성이 없잖아요. 변동비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요런 것들이 어쩌다가 인제 싸게 거래가 됐을 때 인제 기가 막힌 거죠. 볼게요. 매출 쪽에서 어떤 쪽에 매출이 있는지. 검색 광고는 성장률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트렌드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뭘 검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노출된 검색어를 클릭하거나 인제 그러지 않고 지금 다 SNS를 사용하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유튜브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 쪽 그쪽 시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색 광고는 죽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치지직이라는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를 런칭한 게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어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치 플랫폼이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은 성장률은 좀 둔해지고 앞으로도 이 둔한 좀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인제 지금까지 어 이 매출 비중이 옛날엔 커머스가 5% 밖에 안 됐어요. 핀테크는 거의 없었고. 근데 이쪽이 좀 많이 컸죠. 쇼핑 쪽이 23%의 매출 성장을 좀 이뤄냈고요. 핀테크 인제 앞으로 이게 커지겠죠. 이쪽 두 개가. AI가 지금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걸려 있네. 예. 클라우드 서비스. AI를 이용하게 되는 기업 고객들이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인제 사용하게 되고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굉장히 크게 졌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과거에 우리가 기억했던 검색 광고 사이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죽었어요. 이 웹툰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싹 죽어버렸습니다. 음악도 죽어버리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도 다 죽었어요. 왜냐? 보통 이런 것들은 여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여가 시간에. 그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뭐 한다? 사람들이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 쇼츠를 봅니다. 그 쇼츠가 쏘아 올린 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시간 났을 때 한 10분, 20분 정도 뭐 모바일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모바일 게임은 안 해요. 그냥 쇼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웹툰 같은 것도 안 봐요. 그냥 쇼츠 보고 말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은 좀 죽어가고 있고 아무튼 그런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네이버는 뭐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은 13% 오르고 영업이익은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7%. 네. EPS 21%가 증가했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상순이익입니다. 앞으로의 인제 실적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기입니다. 이게 인제 재작년 4 분기고 그 작년 1, 2, 3 분기 아직 4 분기 안 나왔죠. 4 분기 때를 보면은 매출액은 한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올해 1, 2 분기도 한 두 자릿수 정도는 나올 것 같다. 한 평균적으로 10% 중반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 요런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인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변수가 있죠. 아까 뭐 올해 6월 달에 그 두나무 합병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이슈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쿠팡 이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두나무 합병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두나무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 사실상 네이버의 앞으로 성장을 위한 어떤 총알이었거든요. 그 총알을 거기다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두나무는요 본질적으로 증권사하고 동일해요. 증권사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량, 우리가 매매 수수료죠. 매매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가 바로 그 두나무예요. 그 암호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고 팔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익률도 별로고 뭐 거기 뭐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좀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거죠, 실적 변수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동안에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좀 안정적인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베이스에 따른 실적 변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약간 좀 반반 섞였습니다. 기대 반, 실망 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변수가 많아요, 사실상 네이버가. 그래서 이 실적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쿠팡,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쿠팡 쪽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나무 합병하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 일반 소비자, 저희 같은 일반 이제 유저들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쇼핑 쪽 거래를 좀 많이 하게 된다면은 괜찮은 거고, 이게 생각보다 좀 더디다. 그러면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변수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실적 변수가 좀 많이 생기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고는 있네요. 네, 실적은 뭐 변수가 있으니까 뭐 이걸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가도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PR이 18.4이면은 쪼끔 많이 낮아졌죠. 부담이 없어요, 일단은. 일단 부담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일단 지금 쿠팡이랑 이번 6월 달에 그 두나무와 합병, 그에 의한 뭐 후속 모델,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제 기업형 AI 서비스에 대한 발전 속도, 확대 속도,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도 AI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가장 큰 차이는 네이버는 기업형 AI예요. 예. 근데 인제 카카오는 인제 개인 비서, 예.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 일반 인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 분기 중으로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트, 그래서 카나나라고 이름을 줬네요. 이게 뭐 카카오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합성어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서비스를 공개하는데
톡 내용 기반으로 자동으로 뭐 매일 아침 일과 브리핑, 대화 중에 필요한 내용 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 아침부터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 듣기 싫어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기한 사람들도 있고. MZ 세대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는 맛집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소개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런 거 내가 직접 찾아보고 제가 선택하지 누가 소개해 주는 걸 그렇게 좀 싫어해 가지고 나의 말을 좀 듣기 싫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남의 말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좀 많이 있죠.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AI 커머스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자가 선물을 고를 때 그 AI가 받는 사람의 취향, 어차피 친구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생일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그 AI가 받는 사람의 취향과 상황을 분석해서 추천해 준대요. 선물을 추천해 준다. 제대로 추천할 수 있을까? 가령 그 카카오톡이 저의 성향을 알까요?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한다고 그랬을 때 제 성향을 알까? 그거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요, 그거는. 예, 마진 높은 거 소개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고하고 비즈니스 메시지, 그래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AI를 통해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직접 쓰지 않아도 네가 어떤 컨셉이나 핵심 키워드를 남기면은 얘들이 문구를 멋지게끔 유인력 있게끔 만들어 준다. 이런 쪽이고, 그리고 고객 문의에 AI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유료 솔루션. 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네이버에 그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바쁘니까 거기에 인제 그 CS까지 다 하기 뭐하니까 인제 대신 해 주겠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결합, 카카오 엔터, 웹툰, 웹소설 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예? 웹툰하고 웹소설에 나와 있는 거기 있는 만화 캐릭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페르소나 챗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 이 보니까 이거 다 MZ 세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거기 웹소설하고 웹툰에 있는 캐릭터하고 여러분들 대화할 생각 있어요? 네, 뭐 있으시겠죠.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쪼끔 제가 볼 때는 인제 저희 나이대에서는 좀 생소한 서비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웹툰 만화에 나오는 예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하고 제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이버가 기업용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카카오는 철저하게 개인용 비서 역할 뭐 이런 쪽으로 인제 모델을 하는데, 글쎄요, 좀 쪼끔 혁신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잘 이게 손에 좀 안 닿는, 안 잡히는 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제가 평가 일단 직접 해 봐야지 알겠지만은 잘 될 수도 있고, 예,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부분별 매출은 이게 묶어 놨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티 같은 거 매출 공개되고 그러면은 "야 너 돈 많이 버네." 괜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그 뭐 소상공인들 먹거리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옛날에는 별도로 이렇게 다 해 놨거든요. 그럼 다 묶어 놔 버렸습니다, 이거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분석이 안 되니까. 뭐가 잘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플랫폼과 콘텐츠로 나눠 가지고 플랫폼 매출액은 9%가 증가했다. 콘텐츠 매출은 6%가 역성장을 했다. 콘텐츠가 안 좋아요, 지금. 지금 네이버도 안 좋고 지금 카카오도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튜브 그 프리미엄을 가입하게 된다면은 그 유튜브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멜론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돈 내고 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죽었어요. 유튜브 때문에 싹 죽었어요. 예. 게임도 죽고, 네, 뭐 웹툰도 죽고, 유튜브 쇼츠 특히. 쇼츠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긴 1 시간짜리 방송에서 가장 재미있는 엑기스 있는 것만 딱 그 30 초로 딱 보여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딱 그거 하나 건진 거.
그거 하나 건진 것만 보여주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론 요즘 AI 가지고 남발하는 놈들이 많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소리도 다 AI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쪼끔 피로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까지 스코어는 그래요. 일단 유튜브가 좀 이기고 있네요. 카카오 역시도 이때 매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 떨어진 것이 AI 관련돼 가지고 신규 인력 채용 이것 때문에 이 시기가 같은 시기에 좀 일어났어요. 그때 IT 인력들의 몸값이 되게 비싸 가지고 일단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인력 채용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인제 실적이 성장하면 그만이니까. 카카오도 실적이 좀 안정적이죠. 매출도 안정적이고 2 분기 3 분기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나왔습니다. 39% 59%나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네이버를 크게 압도하네요. 지금 순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음. 영업이익이 네 30%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네 앞으로 전망치를 좀 볼게요. 요건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인제 4 분기 실적 남겨 놨는데 4 분기는 매출액이 8%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157%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네요. 네. 지난해가 좀 약간 실적이 좀 낮았네요. 영업이익률이 4% 밖에 안 됐으니까 이 기저가 좀 낮아 가지고 기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올해 1 분기도 좋게 나오네요. 일단 전망치지만은 굉장히 높게 일단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V자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아 비용 썼던 효과가 이제는 매출 성장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오네요. 예.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흐름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서로 이 인터넷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가마다 카카오가 원탑이다. 아니다. 네이버가 원탑이다. 서로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 성장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쪼끔 더 전망치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좀 앞선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EPS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대략적으로 PR이 39, 네이버보다는 좀 높네요.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요런 지금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 그때 2020년 코로나 때 값이 일시적으로 인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제외해야 돼요. 예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올라갔던 건. 보니까 인제 주가가 이렇게 인제 가네요. 예. 이렇게 가는 흐름. 박스권에서 움직이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주가는 좀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서 오르고 숨고르기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뭐 전반적으로 네이버에다가 약간 좀 점수를 주는 게 네이버가 쪼끔 이벤트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거고 AI 쪽에서도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설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과거부터 빅데이터를 많이 다뤘잖아요.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콘텐츠나 이런 것들 그런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일단 AI 쪽에서 많이 앞선 지금 상황이고 관련 인력도 카카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인제 사람 싸움입니다. 인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경쟁력은 네이버가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이버한테 점수를 좀 더 주는 편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하나 카페24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카페24는 인제 쇼핑몰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인제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운영하고 뭐 카드 결제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배송하고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못 합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쪽 사업과 인터넷 사업을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인터넷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로 두고 이건 인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카페24는 바로 인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 그래서 쇼핑몰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구축해 줄 때는 공짜, 그리고 결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 수수료 몇 푼, 그리고 마케팅도 유료가 좀 있고요. 물류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만 그 가입자가 지금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지금 네이버 쇼핑이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그게 다 카페24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네이버에서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만약에 검색했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를 좀 봤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노이만 마이크를 제가 검색하면 여기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뜨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페24 페이지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인제 결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매하기 버튼 누르고 그러면 결제로 옮겨가고, 그 결제하면은 택배 회사가 와 가지고 저희 집에 얘네 거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카페24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쇼핑몰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24의 지분 중에서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 잠깐만요. 카페24 지분을 보면은 네이버가 13.69, 꽤 많이 갖고 있죠, 지분을. 어 구글도 갖고 있어요, 구글. 구글 쪽에서도, 왜냐면은 구글에서도 지금 쇼핑몰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쇼핑.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뭐 티셔츠도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 쇼핑인데, 그거 클릭하게 되면 거기 홈페이지로 그 해당 그 뭐죠? 그 쇼핑몰로 이동하잖아요. 그 페이지를 카페24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일단 쇼핑몰 구축은 공짜로 해 줘요. 그러니까 인제 그쪽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서비스죠. 그리고 인제 그걸 호스팅해 주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되려면 호스팅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되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결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예,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결제가 나오면은 그중에서 뭐 1 점 몇 프로 정도 뛴다. 1.2% 인가 한 그 정도 띱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돈만 뛰어가는 나쁜 놈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죠. 100만 원어치 팔면은 그중에서 한 만 원 정도는 얘네들한테 띄워 준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카드 결제 이런 거 쇼핑몰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예쁘게 하는 또 비싼 또 디자인이 있나 봐요. 제가 직접 이건 구분을 못 하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의 홈페이지 유료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월로 받겠죠, 구독형으로. 뭐 마케팅 솔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서비스, 해외 판매, 예, 그런 쪽에서의 또 뭔가 부가 서비스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돈을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요. 얘네가 한 1년 전부터 뭘 했냐면은 카페24 프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지금 서비스보다 좀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했어요, 사장님들 보고 한번 써 보라고. 1 년간 무상인데 그 1 년이 끝났어요. 근데 이 카페24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카페24 프로 요걸 쓰는 게 17,000, 그 만 그 거 그 뭐죠? 그 계정이 17,000 개나 됩니다. 이게 인제 유료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1월 달서부터. 올해 1월 달서부터. 물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걸 써 보니까 이것도 장사도 잘 되고 오히려 손도 안 가고 좀 편리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카페24 프로를 그냥 쓰겠죠. 그러면은 인제 거래액의 2%를 과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보다는 쪼끔 더 높은 거. 기존에는 아마
1.5% 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0.5%를 더 플러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매출액과 연동된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수익을 나누는 구조, 수익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감이 좀 덜하죠. 그 모르긴 몰라도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 CS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 같은 거. 누가 댓글 같은 거 달면 그 일일이 대응을 해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제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연계가 돼 가지고 대신 답변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직접 사장이 직접 답변을 달아야 될 뭔가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뭐 알림이 와 가지고 뭐 해 준다든가 아무튼 사장이 홈페이지 신경 쓰지 않고 본업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좀 줄 수가 있겠죠.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혜택을 받대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졌고요. 전화 받는 비서가 사라졌대요.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지. 이메일도 되지. 팩스 보낼 수 있죠. 그 온라인 팩스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메일 되죠. 뭐가 되죠. 옛날에 그 옛날에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된다는 얘기하니까 문서 같은 거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낼 수 있지. 그냥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자기가 개인 사업자를 할 때 누군가 여자 직원들이 항상 좀 보좌를 해 줘야 되는데 여직원이 필요 없으니까 사무실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24가 인제 쇼핑몰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인제 그런 부분을 좀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카페24가.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이때는 뭐 이때는 좀 적자였어요. 뭐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고 뭐 또 비용 쓰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인제 좀 좋아졌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유튜브 쇼핑이 인제 새롭게 유튜버가 인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에서 인제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다가 유튜브 쇼핑이라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인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파트너사를 카페24로 잡았어요. 그리고 카페24의 지분까지도 샀습니다. 구글 인터내셔널 뭐 LLC 뭐 그래 가지고 인제 7.24%의 지분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글 그 쇼핑이 엄청나게 잘 될 줄 알고 그 기대감이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구글이 사실상 그 유튜브가 그 쇼핑몰 가려고 물건 사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콘텐츠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격 비교는 또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인제 기대한 만큼 많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그 제품 같은 거 동일한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데하고 가격 비교하면서 사니깐 굳이 유튜브 쇼핑에서 안 산 거죠. 그러려면은 인제 사람들이 차별화된 서비스, 굿즈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슨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판매가 이뤘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나 팔 수 있는 그냥 일반 제품 같은 거 뭐 올리니까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게. 팔아도 잘 안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했던 것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주가가 다시 좀 정상화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이 이제 주력 사업이 매출 비중 77% 네요. 이게 5% 증가했고 얘네가 그동안 그 의류 쇼핑 쪽에서 좀 이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여성들 그 어디서 이렇게 사진 촬영 이렇게 해 가지고 옷 같은 거 사 가지고 옷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있잖아요. 뭐 코트 하나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그런 것들 예쁘게 인제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는 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제 돈을 벌었던 기업이죠. 네 27%가 증가했네요, 의류 쪽은. 운송 쪽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
예. 이때가 좀 적자가 났었고 그다음에 인제 턴어라운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비용 문제였죠. 그쵸.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비용을 안 쓰니까 실적이 정상화됐다. 어이구 굉장히 크게 올라갔네요 실적은. 어우 영업이익 보세요. 1, 2, 3 분기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84% 영업이익 성장, 매출액은 109%가 증가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도 78%가 증가했고 이제 앞으로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은 4 분기는 지난해 4 분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못 했다라는 게 이게 인제 매출액은 0%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가 나오는데 못 했다라기보다도 지난해가 예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높은 기저에 대한 부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전망치는 완만한 이제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제가 카페 입사를 갖고 온 이유 중 또 하나가 얘네가 사실상 그 네이버가 잘 돼야지 얘네가 잘 돼요. 네이버 쇼핑이. 물론 얘들이 쿠팡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쿠팡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이번에 쿠팡과 네이버 중에서 정부에서 쿠팡에 뭐 압력을 가해서 실적이 쪼끔 뭐 좀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이용자가 네이버 쪽으로 많이 옮기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카페24도 많이 생기죠.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결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 빈도수에 따라서 카페24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쿠팡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노동력 그 완전 착취해 가지고 돈 버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한국인인 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예 주식시장에서도 검은머리 외국인은 퇴출당해야 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무원까지 이거 영입을 해 가지고 로비를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좀 맞지 않고 좀 약간 괘씸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 로비스트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책임 있는 경영진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건 못 견디잖아요. 그 다른 건 다 견뎌도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호구로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구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성장률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어이구 작년도 높게 나왔고 15% 연평균 28% 정도의 성장이 나타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지난 실적은 빼고 인제 앞으로 2년 동안에 2025 년도부터 앞으로가 물론 전망치는 다 다른데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사이드가 한 어느 정도의 각도로 올라갈 걸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하는지 그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틀릴 때도 많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략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도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투자하시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는 뭐 말들이 많은데 한 목표가를 잡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하루 뭐 어디서 또 뭐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또 뭘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또 주가가 확 오르고 막 그래 가지고 일단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인제 올랐죠.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치? 영원히 내리는 주가도 없고. 그러면은 이미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반도체로 돈 번 그 투자자들이 아마 다른 종목을 또 찾아다니겠죠. 그러게 된다면은 일단 앞으로 인제 실적 성장하는 유망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넷주나 혹은 다른 개별주들, 그리고 그동안 소외를 좀 당했던 화장품주들이 의외로 어 수출도 앞으로 잘 될 텐데 그래도 많이 소외를 좀 받고 막 그랬어요. 음식료 기업은 너무 많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유통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쪽으로 물이 좀 차오르지 않을까. 물은 어딘가는 흘러가겠죠.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른데 낮은데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정해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인제 과점 기업이 있어요. 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일단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면은 화장품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고물가가 일어나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인디 브랜드 좀 저렴한 화장품 쪽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처럼 이 기업도 이쪽 산업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고물가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싼 거 그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바뀌고 있는데 이 기업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건데 그룹사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 지금 해외로 좀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따라서 거기서 관련된 인제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 단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진출하게 되면은 일단은 네 높은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진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장에 자금 쏠림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AI 반도체 론 막 이쪽으로만 다 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아닌 쪽은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또 앞으로 실적이 좋은데도 그냥 주가가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밀물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뭐 주가는 어느 정도 PR이 4.7 밖에 안 돼요.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 가지고. 배당률이 4.2% 입니다. PR 4.7에 배당률 4.2%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싸잖아요. 예. 기대 수익률을 좀 싸게 잡았는데도 60% 예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PR이 10이 넘잖아요. 그쵸? PR 10만 잡아도 기대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그 괴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목표가를 크게 주기보다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목표가가. 요 기업 한번 잠깐 보면은 10만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인제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올해 3 분기 누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3 분기 누적, 그리고 4 분기 실적 더해지면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26 년도는 일단은 수익이 한 18% 정도는 더 증가할 걸로 일단 보이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PR이 4.7, PR을 목표 PR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10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정도? 그 정도? 요 정도 줘도 좀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소외를 당해 가지고 요것만 주더라도 지금 60%의 상승률과 당장 지금 35%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60%의 배당 수익률 4.2,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 시에 가치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종목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방송했던 것도 지금 오시면은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아까워 가지고 그냥 냅두기 아까워 가지고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국내 1 등 기업 그냥 1등 기업만 삽니다 저는. 1등 기업을 사는 이유는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을 떼어 먹혀 가지고 갑자기 영업이익이
충당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1 등기업이 우량 거래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1 등기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걸 떠나서.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요 기업은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매출 하락이 없었던 계속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 고객이 안 나가요. 기존 고객은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요. 거기에다가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신규 고객이 뭐다? 해외 고객입니다. 해외 고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점점 증가해요. 매년 역대 최고의 고객들이 생겨요 이게. 예 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고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00 명이 넘습니다. 1,100,000 명. 전 세계. 근데 이탈을 안 해요. 계속 들어와요.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역대 최대 실적이죠. 그리고 지금 PR이 7.9 밖에 안 돼요, 이 기업이. 그리고 배당률이 3.3% 고 기대 수익률도 60% 정도. 자 이거 볼게요. EPS는 앞으로 15.5% 정도의 EPS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 PR은 지금 8 정도. 그러면 싸죠. 60% 배당 수익률 3.3%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방송이 녹화되어 있고 리포트까지 다 올렸어요. 리포트는 한 25 페이지에서 30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녹화 방송과 리포트를 같이 보시고 아무튼 오늘은 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정회원 분들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저녁 9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